What's good family 힙합 친구들, it's your boy 폴령님 aka Unbelievable from 힙합과 자기개발 영상으로 행복을 불러오는 유튜브에 딱 두 개밖에 없는 그런 Unbelievable한 채널에 오신 거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저기 몇 달 전에 포령님의 8마일이라는 영상을 하나 만들었었어요. 거기서 이제 어떻게 하다 포령님이 랩을 시작하게 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를 했었는데, 그 후로 우리 구독자님들이 그 다음 영상을 좀 만들어 달라고, 그 후로 어떻게 되는지가 궁금하다고 자꾸 물어봤었는데, 사실 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이러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. 그래가지고 좀 쪽팔리는 것도 있고 이래가지고 안 만들고 있었는데, 이제 몇 달 돼가지고 용기도 좀 생기고 해가지고 좀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. 그래서 오늘 할 얘기는 약간 실패 스토리예요. 어떻게 하다가 망하게 됐는지 뭐 그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. So let's get it, let's go and get started. 자, 그래서 저번 영상을 보신 분들이 뭐 몇 명 있을 텐데 안 보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. 그러니까 그 전 영상을 보긴 봐야 되는데 지금 보지 마요. 지금 보면은 괜히 시청 시간만 떨어지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 보지 말고 이 영상 끝까지 풀 시청 다 한 후에, 그 후에 한번 봐주세요. 그 전 영상을 간단히 요약해보자면은, 이 포령님이라는 어린아이가 랩을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랩 배틀에 가가지고 개망신을 당한 후에 친구들을 좀 사귀고 이러면서 어떤 힙합 커뮤니티에 들어가게 돼가지고 거기서 조금 이제 이슈가 되고 이러면서 조금씩 이제 인플루언스가 이제 커져가고 있을 때, 옛날에는 이렇게 온라인에서 랩 배틀하고 이러는 게 되게 인기가 많아가지고 그런데 사람들이 되게 많이 모였었단 말이야. 이런 포럼들하고 뭐 이런 데서. 거기서 이제 배틀을 시작해가지고 거기에는 이제 뭐 뉴질랜드에 유명한 사람들이 다 있었어요. 프로듀서들, 뭐 라디오 DJ들, 뭐 래퍼들 할 거 없이 다 있었단 말이야. 거기서 포령님이 1등을 하게 됩니다. 거기까지 얘기를 하고 이제 그 영상을 끝냈었단 말이야. 그래서 그 후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좀 말해드리고 어떻게 하다 망하게 됐는지 요걸 한번 풀어볼 건데, 참 사람이 이렇게 살다 보면은 기회들이 자주 오는 것 같아. 그리고 올 때마다 아, 이게 내 찬스다, 요거만 딱 하면 이제 나는 완전 뜨는구나, 요런 생각이 많이 들었었어요. 그래서 처음 하고 싶은 말은 요겁니다. 연도수는 까먹었는데 뭐 한 2005년 정도 됐겠죠? 2006년? 그때 힙합 서밋이라는 뉴질랜드에서 제일 큰 힙합 페스티벌에 포령님이 참여하게 됩니다. 힙합 서밋은 요번에 있었던, 한국에서 있었던 힙합 플레이어 페스티벌 정도 되는 거예요. 이거는 좀 랩 좀 한다는 사람들만 모이는 자리인데, 이제 거기에 제가 인바이트를 됐을 때 아, 난 이러면서 뜨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. 여기만 갔다 오면은 이 사람들이 다 나를 좋아하겠지. 그럼 부푸른 마음에 우리 포령님 채널 구독자 중 한 명, 글렌 킴이라는 사람이 저랑 친한 사람인데, 그 사람이 포령님의 매니저가 됩니다.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때가 대학 이제 기숙사 생활할 때인데, 기숙사에 사는 애들 다 꼬셔가지고 옛날에 그 CD 굽는 거 있어요. CDR인가 뭐 그거. 그 CD 굽는 CD롬이 있는 애들 다 꼬셔가지고 포령님의 믹스테이프를 막 찍어내기 시작합니다. 그거 뭐 한 장 굽는데 한 20분 걸렸어요, 옛날에. 근데 우리가 그걸 100장을 구웠단 말이야. 20분 곱하기 100이 뭔지 정확하게 모르겠네. 20 곱하기 3이 1시간이니까 30이면 10시간. 그러니까 30시간, 3, 40시간을 구운 거예요. 근데 한 굽는 애들이 뭐 몇 명 있었으니까 다 같이 한 4, 5명이 구운 것 같아요. 그래서 100장을 구웠어요. 그래가지고 글렌킴한테 주고, 글렌킴이 해야 되는 거는 그 믹스테이프를 파는 거야. 이 힙합 서밋에 가서. 그래서 그 부푸른 마음에 준비도 많이 하고 이제 거기 가서 랩을 잘 하고 공연도 잘 끝내고, 아, 그럼 믹스테이프도 많이 팔렸겠구나 했는데, 이 글렌킴이라는 매니저가 제 믹스테이프를 하나도 못 팔았습니다. 뭐 당연히 뭐 제 잘못이 커요. 믹스테이프를 잘 못 만들었을 수도 있고. 그런데 이 글렌킴이라는 사람이 참 못돼 먹을 놈입니다. 저보다 형이에요. 83년생입니다. 어쨌든 그래가지고 이제 그 힙합 서밋에 올라가고 나서 당연히 사람들이 저를 좀 많이 알게 됐는데, 제가 생각했던 그런 인기는 오지 않았어요. 그 힙합 서밋 후로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습니다. 너무 많은 기회들이 있었는데 다 말하긴 그렇고, 뭐 그 후로 여러 많은 라디오 스테이션에서 이제 나를 불렀어요. 그 중에서 뭐 조그만 라디오 스테이션도 좀 있었을 테고 큰 라디오 스테이션도 있었을 테고, 그러면서 이제 뭐 라디오 스테이션 인터뷰를 한 2, 30개 한 것 같아요. 그래서 뭐 한 이 정도 하면 뜨겠지 했어요. 뜨겠지 했는데 뭐 역시 뜨지 못했습니다. 그러고 있었는데 또 갑자기 언빌리버블한 일이 일어나면서 아, 내가 이제 뜨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. 뉴질랜드에서 제일 큰 힙합 라디오 중에서는 당연히 제일 컸는데, 그냥 다 라디오를 다 합쳐가지고 탑5에 드는 그런 큰 힙합 라디오 스테이션에서 포령님의 노래를 실켜냅니다. 제 노래가 플레이리스트에 올라가가지고 뭐 2, 3시간 한 번씩 나오고 이랬어요. 그래서 이거면 뜨는구나 했죠. 근데 뭐 당연히 뜨진 못했어요. 또 그래도 여기 한번 실리면서 또 포령님이 어린 나이에 로얄티 체크라는 이런 것을 한번 맛보게 됩니다. 저 이런 사람입니다. 저작권료라 그러나 이 로얄티 체크를 받게 됐단 말이에요. 대단하지 않습니까?
그 로얄티 체크 그 수표의 돈의 크기는 한 60불 정도 됐습니다. 네, 그 년도에 1년에 한 60불 벌었습니다. 근데 뭐 그 액수가 중요합니까? 받아봤다는 게 중요하지. 어쨌든 그런 걸 받아보고 뜨지를 못했어요. 그러고 있다가 이제는 정말 뜨는구나 라는 일이 생깁니다. 뉴질랜드에서 그때 하나밖에 없었던 힙합 매거진에 인터뷰가 실리게 됩니다. 인터뷰에 막 사진도 이렇게 딱딱 막 찍어가지고 싹 들어가는 요런 인터뷰였는데, 거기서 한 2페이지? 2페이지인가 3페이지가 이제 포령님에 대해서였는데, 그게 나하고 내가 뜨는 줄 알았어요. 그리고 그 매거진에서 이게 믹스테이프 같은 거를 리뷰를 해줍니다. 그 리뷰가 되게 짰어요. 그 매거진에 이렇게 되게 안 주는, 이 레이팅을 잘 안 주는 게 컨셉이었는데, 폴 형님 믹스테이프를 5스타를 줍니다. 그리고 내 인터뷰의 그 컨셉이 언사인드 하이비였어요. 아직 사인되지 않은 핫한 래퍼 뭐 요런 거. 그래서 이제 그게 나오면서 이제 뜨는구나 했어요. 근데 그거 나왔는데 본 사람들은 힙합을 좋아하는 사람들, 나를 어차피 알고 있는 사람들만 보게 되더라고요. 그래서 뭐 그것도 뭐 별거 안 됐어. 그러고 나서 이거구나 나는 이런 오퍼튜니티가 옵니다. 그 당시에 뉴질랜드에서 제일 잘 나가는 인디 레코드 컴퍼니가 하나 있었는데, 약간 일리어네어 레코드 같은 느낌이에요. 걔네들이 만드는 믹스테이프에 또 포령님이 실리게 되는데, 여기에 실리는 거는 뉴질랜드에서 래퍼로 그냥 완벽해지는 이런 언빌리버블하게 정말 큰 딜이었어요. 그래서 이제 걔네들과 같이 이제 뭐 이렇게 녹음을 하면서 노래를 3개를 이제 녹음을 했는데, 그 중에 하나가 실리게 됩니다. 그래서 이제 그 믹스테이프가 나오고 나서 사실 제가 뭐 다시 뭐 인터뷰 같은 것도 많이 하고 TV에도 한번 출연하고, 이렇게 큰 채널은 아니고 마오리 TV라고 큰 TV는 아니에요. 근데 어쨌든 간에 케이블 TV는 아니야. 그래도 프리 투 에어야. 누구나 TV만 있으면 누구나 볼 수 있는 채널이었어요. 큰 채널은 아니지만 뭐 거기도 나오게 되고, 그리고 이제 포령님이 그렇게 랩을 잘하는 사람들과 이제 어소시에이트가 된 거죠. 거기에 나오면서 포령님은 정말 랩을 잘하는 애구나, 약간 요런 느낌을 이제 사람들한테 박아줍니다. 그랬지만 또 뜨지는 못했어요. 네. 그러고 나서 또 무슨 일이 있었냐? PNC라는 내가 정말 좋아하는 래퍼가 있었는데, 그 래퍼가 뉴질랜드의 힙합 레이블 중에서 제일 큰 힙합 레이블에 계약을 하게 됩니다. 그리고 계약을 하고 자기 앨범을 내기 전에 믹스테이프를 하나 내는데, 그 믹스테이프에 또 포령님이 참여를 하게 됩니다. 그래서 이거다, 이거만 잘하면 나도 이 레이블에 사인을 할 수 있겠구나 했는데, 당연히 뭐 별일 없었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많은 기회들이 있었어요. 그리고 지금 오늘 안 말한 기회들도 너무 많았어요. 그랬는데 뜨지는 못하고, 그래도 뭐 계속 재밌게 랩을 하고 있었는데, 포령님이 자주 말하죠. 포기만 안 하면 실패한 게 아니다라고 계속 말하는데, 포령님이 포기를 하게 됩니다. 왜 랩을 포기하게 됐냐면은 어느 순간부터 랩을 하는 게 재미가 없더라고. 그리고 이게 왜 재미가 없는지 생각해보니까 저의 너무 강한 캐릭터가 있었어요. 그때는 제가 동양인이죠. 그리고 약간 막 나가는 느낌이었어. 약간 그 시대의 뉴질랜드의 릴펌이었어요. 그래서 웃긴 노래도 많이 나오고 좀 심한 말도 좀 많이 하고 말도 안 되는 말도 많이 하고 이랬단 말이에요. 근데 이게 이런 마오리들이나 백인들이 막 이렇게 문신도 많고 막 이런 애들이 그렇게 하면은 별로 쇼킹하지가 않아요. 근데 나 같은 동양인이 좀 막 나가고 이러니까 이게 그때 캐릭터가 잘 먹힌 거야. 그리고 내가 어렸으니까. 그런데 이렇게 나이를 먹으면서 그 강한 캐릭터를 내가 이길 수가 없더라고. 그래서 이제 내가 좀 나이를 먹고 이렇게 내가 만들고 싶은 노래들을 만들면은 반응이 영 안 좋아요. 그리고 그때 약간 재밌는 캐릭터 이런 게 있었는데, 내 노래를 들을 때 노래를 안 듣고 재밌는 말만 계속 듣고 있는 거야. 기다리는 거야. 포령님이 또 미친 펀치라인 나오겠지. 그 펀치라인만 들으라고 막 기다리는 거야. 노래는 안 들으면서. 그러다가 그런 펀치라인이 안 나오는 노래니까 실망하고. 약간 이런 일들이 반복하면서 내가 아닌 내 자신이랑 조금 다른 컨셉의 그런 캐릭터를 갖고 있어가지고 약간 그런 노래를 만들고 있더라고. 그래서 더 이상 그런 노래를 만들고 싶지 않고, 근데 그런 노래 안 만들었을 때 사람들이 안 좋게 보니까 점점 재미가 없어지더라고. 뭐 그 중에 당연히 포령님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내가 무슨 노래를 만들어 좋아했었는데, 그러면서 슬슬 이제 재미가 없어지기 시작하면서 이제 뭐 일을 시작하면서 일이 더 중요해지고 뭐 이러면서 흐지부지하게 되면서 랩을 이제 그만 쓰게 됩니다. 그러면서 실패를 하게 된 거예요. 어떻게 보면 참 슬프죠. 왜냐면은 이제 제가 라이징 스타였거든요. 뉴질랜드에서. 아주 짧았지만 그래도 이제 좀 특이하고 이래가지고 여러 가지 기회가 있었는데, 저만큼 기회가 많았는데 못 든 사람도 참 없었을 겁니다. 뉴질랜드에서. 근데 또 생각해보면 그 이유가 왜냐면은 나는 조금 이슈가 있는 사람이었지 실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.
뭐 우리 밴데믹 형님 같은 사람들은 내 노래를 계속 들으면은 참 랩 잘했다고 하는데,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 많은 래퍼들 중에서 제가 실력이 그렇게 있지가 않았어요. 그냥 동양인이고 재밌고 캐릭터가 좀 분명하고 이래가지고 사람들이 좋아했었는데, 이제 나이가 들면서 그 캐릭터가 이제 안 먹히기 시작했다 이거죠. 이제 그런 실패가 있어가지고 이제 내가 살아가는 이제 철학이 좀 생겼어요. 그래가지고 유튜브 하는 것도 뭐 지금도 내가 뭐 큰 어그로를 끌고 이럴 수도 있는데, 안 그러고 그런 이유가, 저는 뭐를 하든지 일을 할 때도 그렇고 롱텀으로 괜찮을 거 아니면 좀 약간 서스테이너블하게 오래오래 할 수 있는 게 아니면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, 이제까지. 그래서 이렇게 이슈가 되고 이러는 건 난 별로 이제 싫더라고. 왜냐면 그렇게 돼봤자 뭐 되는 게 없어. 그래가지고 아주 좋은 레슨을 배웠습니다.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. 이슈를 쫓다 보면은 그냥 그런 사람이 되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이렇게 유튜버들도, 잘 나간 유튜버들이 그만두는 유튜버들도 꽤 많았어요. 근데 그런 사람들 보면은 이제 자기의 캐릭터가 자기라는 사람과 너무 달라지는 거지. 그렇기 때문에 그 캐릭터에 맞춰서 뭘 한다는 게, 뭘 만든다는 게 재미가 없는 거야. 일을 할 때도 내가 하기 싫은 일을 한다거나 아니면 좀 내가 생각하는 방향이랑 좀 다른 거, 이런 것들을 하기 시작하면은 오래 갈 수가 없는 것 같아요. 그리고 뭐 약간 자기 스타일 아닌 듯이 약간 일을 하고, 윗사람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어떻게 일을 하고, 약간 이런 것들이 숏텀으로 봤을 땐 좋을 수가 있는데 오랫동안 못하기 때문에, 그런 쪽으로도 이제 내가 많이 배우고 그렇게 안 하기 때문에 이렇게 오래 갈 수 있을 것 같아요, 제가 뭐를 하더라도. 그래서 어떻게 보면 되게 새드 스토리예요. 뭐 뉴질랜드란 나라가 큰 나라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래퍼 같은 걸로 성공을 해가지고 랩을 하면서 살았어도 뭐 괜찮았을 것 같다, 이런 생각을 하긴 하는데, 그거는 뭐 내가 할 일이 아니었던 거죠. 그렇지만 뭐 랩을 하고 이러면서 좋은 경험들도 많이 하고 나쁜 경험들도 많이 하고, 그래서 오늘의 포령님이 그래도 중간 정도는 이렇게 가고 있지 않나, 이렇게 생각합니다. 어렸을 때 포령님을 생각하면 뭐 이 정도 살 수 있을 거라고는 뭐 아무도 상상 못했을 거예요. 그래서 그렇게 된 거예요. 아무리 우리 밴데믹 형님이 뭐 포령님 진짜 랩 잘한다 뭐 했어도, 이게 실력으로 바탕이 된 이런 래퍼가 아니고 약간 동양인이고 약간 릴펌 같은 어린 놈이 하루살이로 랩을 하고 막 이러는 것들이 오래 갈 수 없었다는 거는 지금 보면은 확실하게 보입니다. 그럴 때 차라리 실력을 쌓았으면은 어쩌면 지금쯤은 래퍼로 제가 랩을 하고 있을지도 몰라요. 근데 또 이게 꼭 새드 스토리만은 아닌 게, 제가 아까 말했듯이 그런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서 그래도 지금 있는 거에 행복하고 어떻게 살아야지 조금 길게 보고 살 수 있는지를 배운 것 같아가지고 참 그것도 좋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사실 랩을 할 때 이런 여러 가지 너무 에피소드들이 많아가지고 풀어볼 게 많은데, 그래서 뭐 또 언제 기회 되면 다시 풀어보기로 하고, 오늘은 여기까지 할 건데, 이 영상 만약에 여기까지 봤다면 우리 친구해야 됩니다. 그러니까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. 요즘은 구독만 해서 안 돼. 알림 설정도 해야 돼. 그리고 만약에 이 영상 괜찮았다 생각하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, 이 영상 좀 별로였다 그러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. 그럼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더 크게 웃으면서 다시 만나요. 피스.